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뇌물수수로 지역구 의원이 구속된 경산이 경북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대구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시 새 청사의 입지가 시민참여단의 합숙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주말 최종 결정됩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 사고의 원인은 유증기 회수 장치의 노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죠. 뇌물수수로 지역구 의원이 구속된 경산에서는 첫날에만 7명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북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은경 기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은 경산입니다. 사선 연임에 성공하며 15년간 터줏대감 노릇을 해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입니다. 앞서 총선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도 21명이나 몰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설명회 때 여기 참석한 사람은 약 60여 명이 왔는데 그 예비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약 우리가 파악하기로 21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은 7명이 후보를 등록했고요. 역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강세를 유지해온 만큼 자유한국당은 본선보다 더 어려운 예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류인학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 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국장, 이권우 경산미래정책연구소 대표, 이천수 전 경산시의회 의장, 임승환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총장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윤두현 경산당협위원장과 이덕영 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에 맞서 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명규 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새로 꾸린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미소 경산시 당협위원장도 가세해 얼굴 알리기에 한창입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이른바 주인 없는 땅 경산에서는 벌써부터 불꽃 튀는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안동에서도 열렸는데요.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사랑의 온도탑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꼬깃꼬깃 접은 1,000원을 모금함에 넣습니다. 저금통이 꽤 묵직하지만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17일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안동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지만 많은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복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 꼭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안동시에 행복 나눔지원금 10억 4천만 원과 차량 석 대를 전달했습니다. 18일 현재 경북의 모금액은 총 52억 원, 목표 모금액 155억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사랑연도는 33.6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 행사 종료 시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나눔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더욱 생각나는 계절. 17반 모은 작은 정성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구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최근 5년 새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지 20년이 지났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란 생각은 만연합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취재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하루 5만 명이 찾는 대구 서문시장. 주차장엔 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차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운전자는 받지 않습니다. 20분쯤 지나 돌아온 운전자. 자동이 완성한다고 그래. 요거 사온다고요? 좀 급해가지고 좀 됐어요. 장애인 차량 맞으세요? 죄송한데 지금 잠깐 내릴 거라 가지고요. 거침없이 차를 댔다가 단속에 걸릴까 황급히 차를 뺍니다. 장애인 보호자 차량으로 장애인 동승 없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신랑 차니까 뭐 괜찮겠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건물이 단속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청 단속 요원과 돌아봤습니다.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보란 듯이 주차돼 있습니다. 차가 몰리는 저녁 시간엔 신고가 쏟아집니다. 하루에 대여섯 건 정도? 여기가요? 네, 그럼 일주일에 한 10건은 넘지요, 평균적으로. 또 다른 오피스텔. 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노란선을 밟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내리시거나 아니면은 목발을 집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사선까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포함돼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3m. 이렇게 되면 일부 침범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거든요. 배달 오토바이가 구역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도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도 이제 저희 법령에 다 있습니다. 매일 각 구청 공무원이 단속에 나서는데도 불법 주차는 여전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지 20년. 주차 위반 과태료는 20년째 10만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와 가깝고 공간도 넓으며 자주 비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쉽게 법을 위반합니다. 대구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2014년 3,500여 건에서 2016년 10,000건을 넘었고 지난해 19,000건에 달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19억 원을 넘었습니다. 적발 건수와 과태료 모두 5년 새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생활 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 한 번 위반한 차량이 또다시 법을 위반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 2번 적발된 차량은 1,400여 대, 3번은 300여 대, 6번 이상 적발된 차량만 100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대구시에 쌓인 과태료 체납액은 7억 가까이 됩니다. 누군가는 순간의 편의를 위해 주차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더는 이동하지 못하고 자리에 멈춰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 같은 경우 손이 불편하니까 뭘 실으려고 그래도 가까이 가서 실어야 되니까 들고 가기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저희들은 어떤 급한 생리 현상이 생겨도 거기 주차를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그게 생활이고 뭐 어떻게 뭐 표현을 과하게 하자면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게 너무 가벼이 여겨진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지난 주말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에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7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크게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겨울철 도로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 아이스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 경북 본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 경북본부의 유수재 교수입니다. 네, 우선 블랙 아이스 정확히 무엇인가요? 예, 블랙 아이스란 제초 어원이
아스팔트에 놓으면 이제 수분하고 표면에 있는 탈하고 먼지하고 그 혼합물이 얼게 되면 그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라고 불려졌는데, 요즘엔 통상 눈으로 식별하기 힘든 얇은 살얼음판, 표면이 유리로 코팅된 것처럼 얇은 얼음층을 말합니다. 네, 블랙 아이스가 왜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특별히 더 생기는 장소가 있나요? 발생 원인은 눈이나 비같이 이제 도로 표면에 수분이 얇게 있을 때, 기온이 강했을 때 형성이 되고,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특히 이제 교량 위, 터널의 출구, 이제 그늘이 계속되는 그 구릉지 위에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그리고 호숫가나 해안가 같은 습도가 많은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 블랙 아이스 도대체 얼마나 미끄러운 건가요? 예,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체험센터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른 노면하고 그 빙판길하고 제동거리를 실험을 해봤는데, 50km로 주행했을 때 승용차가 이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11m, 빙판길에서는 48m, 마른 노면 대비 4.4배가 길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는 마른 노면에서 14m인데 빙판길에서는 110m, 7.4배가 증가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 아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 빙판길 그 사고로 최근 3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서리하고 결빙으로 이제 교통사고가 3년간 3,800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10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겨울철 기간만 따지면 한 달에 10명씩 사망하는 셈입니다. 네, 운전하다 블랙 아이스를 맞닥뜨리면 당황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운전자들이 기억해야 할 안전 운전 수칙도 알려주시죠. 사고 예방의 최고 그 운전 방법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보면 이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앞차와의 충돌을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그 위기 상황에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운전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차량 관리 측면에서는 겨울에 이제 그 스노우 타이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주기적으로 이제 타이어 교환, 새 타이어 교환에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제동거리나 이런 블랙 아이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로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블랙 아이스 예방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염화칼슘의 효과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도로에 이제 열선 도입이나 뭐 지열 감지 기술, 그다음에 그 도로에 이제 그 홈을 내는 그루빙 같은 미끄럼 방지 조치, 그다음에 위험 구간에 대한 사전 내비게이션 안내 등 다각도로 예방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염화칼슘은 사전에 그 도로의 그 기상을 예측해서 서너 시간 전에 염화칼슘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시 새 청사의 입지가 이번 주말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입지 결정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이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합숙 논의한 결과를 22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는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구군이 제출하고 추진위가 1차 검토한 후보지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지 최종 선정에 나설 시민참여단은 8개 구군에 거주하는 시민 29명씩 232명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모두 252명으로 구성됩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 사고 원인이 자동 세차기가 아닌 유증기 회수 장치의 노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구 비산동에서 일어난 폭발 현장을 합동 감식한 결과 기름 저장 탱크와 연결된 회수 장치 배관에서 유증기가 새어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2차 합동 감식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입 실적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대구와 경북의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수입액은 8.4% 각각 감소했습니다. 수출에서는 특히 주요 품목인 전기 전자제품 부문이 전년보다 9.6%, 수입은 기계와 정밀기계 부문이 26.2% 떨어져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가 대구시가 올 한 해 펼친 정책 중 시민들이 꼽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수시책엔 자갈마당 폐쇄 다음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칠성 야시장 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서별로 신청한 사업 60건 중에서 전문가 심사위원회와 시민들이 평가한 점수를 더해 확정했습니다. 특히 시민 평가 결과가 최종 점수의 70% 반영됐습니다. 수성구청이 최근 주택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A지역 주택조합은 범원의 인근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합 총회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망 동호수를 신청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추진위원회는 현재 전체 사업 부지 34,000제곱미터 가운데 2.15%에 해당하는 745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사용권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태권도협회는 18일 대구 동구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태권도협회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겨울낙용 연탄 3,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각 동구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연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로서 그래서 작은 성이지만 우리 같이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게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옷차림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9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옷차림을 단단히 하셔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무르며 춥겠습니다. 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럴 때 건강 잃기 쉽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빨래하기에 대체로 좋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항상 충분히 하시고요. 세차 후에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